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함수가 뭐예요? 예전에 1990년대 까지는 함수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 어떠한 상수 x에 따라서 그러니까 변수 x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 y로 결정되는 것을 함수라고 했었어요. 그거를 한마디로 함수라는 거의 정의를 숫자의 한정 했다는 얘기예요. 수로 한정했어요. 수. 근데 거기서 요새는 좀 개념이 확장이 돼서 함수라는 걸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죠. 예를 들면 하준아 니네 어머니 성함이 뭐야? 하준이라는 거에 어머니라는 거 대응되는 거. 그럼 뭐 마찬가지로 하정아 너네 부모님 어머니 성함이 뭐야? 라는 식으로 항상 이렇게 하나씩 대응되는 그런 것들도 함수로 확장한다라고 개념이 잡혀서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엄밀히 얘기한다면 숫자의 체계보다는 뭐에 가까워져요? 집합에 대한 대응의 관계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거에서 이제 뭐지? 독립변수라고 이야기하고 그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이거를 신경 쓰지 마시자고요. 이제 더 이상 이건 언급하지 않아요. 어디에만 나오냐면 정석에만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함수라는 건 결국엔 x라는 어떠한 집합에서 y로 뭔가 다른 y로의 뭔가 함수에 대응될 때 이걸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여기 있는 이 값들이 대응된다 라고 하는 걸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때에 출발하는 이 x를 집합 중에서 뭐라고 불러요? 정의역이라고 부르죠. 그 정의역이 화살을 꽂을 수 있는 관역판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관역, 이 전체를 뭐라고 불러요? y를 공역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공역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원소에 대응되는 이 하나하나의 원소들, 대응되는 이 아이들을 이제 따로 부르는 말 뭐라고 부른다고요? 얘는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 치역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책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Y에 대하여 어떤 주어진 관계에 의하여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짝지어지는 거, 대응되는 거, 짝지어지는 거를 이제 대응되는 거라고 하고요. 그거를 집합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얘기한다. 두 번째,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에 대해서 집합 X를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집합 Y를 공역, 그리고 집합 Y 안에 그 대응되는 원소들만 모아놓은 거를 이제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 밑에 있는 참고 보시면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fx가 정의되는 x의 값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고요. 실수 전체의 집합을 공역으로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요.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예를 들면 fx가 gx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거에서
이거는 참이 아닙니다. 왜요? 뭔데요? fx랑 gx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뭘 말해요? 이거는 x에 대한 다항식을 의미해요. 다항식의 모양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f라는 대응이 x에서 y로 갈 때 g라는 대응도 x에서 y로 간다면 이 둘이 똑같다면 이거는 둘이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x라는 원소가 마이너스 1과 0과 1이 있을 때 f라는 식 자체가 x를 x 세제곱으로 바꿔주는 그런 거로 생각한다면 y라는 애는 x에서 y로의 함수를 그럼 y라는 애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과 0과 1이 각각 대응되죠. 근데 또 g라는 함수는 x를 그대로 x로 보낸다라고 한다고 하면 얘도 똑같이 치역이 마이너스 1과 0과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결국에는 같은 함수값을 가진다고 해서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게 같은 식이다라고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결국엔 뭐야? x 그러니까 거기 조건 나올 텐데. 그러니까 fx는 gx. 자, 그래서 두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와 g는 서로 같다라고 하며 f는 g라고 한다. f가 g라고 할 때, f가 g일 때 이면 fx는 gx이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하지만 fx가 gx라면 fx는 gx, 이거는 참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함수 식이 다항식이 서로 같으면 당연히 함수 결과값은 같아요. 하지만 같은 함수로 간다고 해서 이 식이 서로 같으라는 말은 없다고요. 그죠? 이거는 f는 g다라는 거랑 fx는 gx다라는 거랑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거를 확인해 주셔야 해요. 그게 이제 3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의역의 모든 x에 대하여 fx는 gx다 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냥 정의역에 해당되지 않은 그 다항식 자체가 똑같지는 않아요. 그죠? 함수 값은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함수의 그래프다 라고 했을 때 그래프는 그 순서상의 그래프라고 한다 라고 하고요. 자, 일단 이 160 몇 쪽이죠? 166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뒤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서 x로 가능한 것에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대표용 1번 x에서 x로 가능한 것의 개수 정의역에서 출발해서 정의역이 요 세 개일 때 출발해서 이 값이 공역이 되는 즉 이 안에 치역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의 개수를 구하라는 뜻이죠. 그럼 기역은 가능하지. 그죠? 기역은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1이 출발하면 1로 가고 0은 0으로 가고 1이 출발하면 마이너스 1로 가니까 기역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니은은요? 돼, 안 돼? 되죠? 되죠. 봐봐. 마이너스 1, 0, 1이라는 이 함수가 마이너스 1이 출발하면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 0, 1 중에서 1로 가요. 0은 0으로 가요. 1은 1로 가요. 이 안에 다 포함이 됐잖아요. 그죠?
치역이 이 x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니은도 되는 게 맞죠. 그러면 디귿도 되는 게 맞죠. 그러면 리을은 불가능하죠. 왜? 0 때문에. 0분의 1이라는 숫자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출발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1, 0, 1, 2라는 이 두 개의 쌍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가고 1은 1로 가는데 얘는 애초에 가는 게 불가능해요. 하나라도 출발하는 게 없다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다 한 발씩 쏴야 돼요. 함수의 조건 자체가 그거예요. 함수라는 게 뭐예요? 함수라는 거는 정의역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총을 한 발씩 쏴서 그 공역에 있는 원소들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못 맞추면, 즉 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함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미음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미음도 불가능합니다. 왜? 이번엔 마이너스 1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요 안에 있는 원소에 대응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3개 고를 수 있겠네요. 다음.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건데요.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야? x에서 발사해서 y가 딱 하나만 해당되는 거. 한 발밖에 못 쏜다고 했어요. 이런 얘기하면은 진짜 틀딱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소개팅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체 미팅이라는 것도 있었답니다. 미팅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있어요? 몰라요. 과 미팅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단체로 막 남자들 한 8명 가고 여자들 막 한 8명 가가지고 그 막 이렇게 있어요?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보통은 남자들이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나도 해갖고 이게 맞으면은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남은 사람은 그냥 알아서 여기서 놀다가 헤어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 말고요. 예전에 니네들 태어나기 전쯤에 나왔던 그 연애편지라는 방송 채널이 있었거든요. 프로그램이. 뭐냐면 남자 게스트들이랑 여자 게스트들이 나와서 여기 남자 얼굴이 이렇게 뿅뿅뿅뿅뿅 나와 있어요. 여기서 자,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사랑의 작대기를 날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걸 하나를 이렇게 뾰로로롱 하고 간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말이 돼요. 그죠? 근데 여기 여자 게스트들이 이렇게 있을 때 저는 모두 다 마음에 들어요. 핫 미친놈이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함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즉 x 하나에 y 하나만 해당되는 거다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죠. 근데 반대로 x는 여러 개지만 y는 하나. 이거는 말이 된다고요. 이건 함수라고요. 그죠? 총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만 쐈는데 그게 다 모든 같은 거에 맞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 한 발이 갑자기 분열이 돼서 산탄이 된다던가 아니면 여러 개를 맞춘다던가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럼 그걸 구분하는, 그래프로서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뭘 하면 돼요? 세로선을 그려봐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1차 함수에 세로선을 그려봐요. 여기 어디다가 세로선을 그리더라도 항상 점 하나씩만 있죠. 이건 함수예요. 2차 함수 마찬가지로 선 하나 해당되면 그거에 대한 건 하나밖에 없죠. 함수예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원은요.
원의 함수라고 이야기하냐?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냐?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 하나에 대한 x에서 x가 하나일 때 y가 두 개 나와요. 위에 아래 이렇게 두 개 나오죠. 그럼 이건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얘는 선을 찍 두 개 함수가 아니에요. 얘는 찍 함수 맞아요. 그럼 얘는 찍 겁나 많이 만나요.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그럼 얘도 두 개니까 함수가 아니죠. 그럼 여기는요? 찍 겁나 많아요. 만약에 얘를 함수 형태로 5번을 함수 형태로 바꿔주려면 어떤 그림이 될까요? 이건 함수예요. 요 가운데가 비어 있으면 이건 함수예요. 선을 그리는 순간 하나 이건 함수예요. 근데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함수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세로선을 그어보는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함수값 대입하시면 될 거예요.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이렇게 정의가 된답니다. 3-루트5라는 값은 2보다 작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조건에 대입해야 하고요. 루트5라는 값은 2보다 크기 때문에 위에 있는 조건에다가 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f 3-루트5 빼기 f 루트5라는 값은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3 마이너스 루트5 마이너스 a. 선생님 근데 a는 어떻게 해야 돼요? a 어떻게 해요? 우리 a 몰라요. 조건을 확인하시면 돼요. 2라는 숫자는 위에다 넣어도 되고 아래다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위에 넣어도 식이 성립하고 아래 넣어도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위에 아래 있는 그 함수값 f2라는 값이 한 개라는 얘기죠. 그럼 이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아래에다 대입하면 6 빼기 a가 될 수도 있고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함수값을 가지면 된다고요. 그래서 a는 얼마? 9죠. 그러니까 얘 대신에 9를 쓰고요. 마이너스 루트 5 빼기 1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은 얼마인가요? (1-2 루트 5라는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조건에 맞춰서 이 식을 이용해서 a를 구하는 이 과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까지만) 보고 한번 문제 풀게요. 두집합 4번. 자, 두집합 x의 범위가 저렇게 되고 y의 범위가 저렇게 될 때 치역의 원소들의 합을 구하여라. 공역이 아니라 치역이네요.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2는 얼마? 5. 마이너스 1은 얼마? 3. 0은 얼마? 2. 그죠? 그러면 1은 얼마? 2. 2는 얼마?
자, 중복되는 원소들은 두 번 세지 않습니다. 즉, 치역은 2, 3, 5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0이라고 구하셔야 되죠. 정말 단순하게 치역의 원소들의 합이 아니라 함수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걸 다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7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치역의 원소들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0이라는 답을 구해주셔야 한다고요. 자, 네 문제 한번 찬찬히 풀어보십시다. 그 대표 유형 1번 문제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혹시나 까먹는 개념, 헷갈리는 개념, 안 나오는 개념 있으시면 문제 풀어주세요. 어, 167페이지가 될 겁니다. 일단 함수라는 게 뭔지는 알았어요. 함수라는 게 뭐라고요? 정역에 있는 원소가 하나의 공역에 있는 원소에 대응하는 거를 함수라고 했는데요.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공역 안에 있는 원소들은 몇 개가 화살이 꽂히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정역이 있는데 이 정역에 있는 얘를 x1, x2 이렇게 한다면 y에 꽂히는 애가 이 함수에서 여기에 대응되는 어떠한 원소 얘네를 fx1, fx2라고 정의한다면 1대1 함수 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x1이 x2랑 다르면 fx1도 fx2가 다르다. 이 서로 다를 때, 그죠? 원소가 다르면 그거에 대한 함수값도 달라요 하는 게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예요. 근데 여기서는 정의역 전체 개수와 정의역 전체의 원소 개수와 치역 전체의 원소의 개수, 공역 전체의 원소의 개수가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여도 상관없어요. 즉 n, fx 이게 치역이잖아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공역의 원소의 개수와 다른 거도 포함입니다. 이것도 포함해서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출발만 다른데 도착도 다르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그럼 예를 들 건 뭐가 있을까? 뭐 1, 2, 3, 4가 있을 때 여기 뭐 1, 2, 3, 4, 5 라고 한다면 다 다른 걸로 갈 때 1대1 함수다 라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1대1 함수 중에서도 1대1 대응이 있어요. 1대1 대응이라는 건 뭐예요? 원소의 개수와 치역의 공역의 개수가 모두 원소 개수가 모두 다 같을 때, 즉 1대1 함수의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x1이 x2가 아니라고 하면
fx1이 fx2가 아니다 라는 거에다가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해서 얘는 당연히 얘인데 얘가 공역이랑도 개수가 똑같을 때, 즉 아까 봤던 것처럼 1, 2, 3, 4였고 1, 2, 3, 4, 5였으면 노는 애 하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노는 애 하나 없이 모두 다 연소의 개수가 같고 그게 다 하나씩 대응이 될 때 이거를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인되시나요? 이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옛날 말로 뭐라고 부르는 게 있었는데 그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1대1 대응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아이가 있어요. 누구냐면 항등함수야. 항등함수의 조건은요, 임의의 x에 대하여 x가 fx라면 이거를 만족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1대1 대응 안에 항등함수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nx는 ny가 되겠죠. 이것도 이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항등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쐈더니 자기가 맞아. 쐈더니 자기가 맞아. 쐈더니 자기가 맞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과 그 자기 자신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같을 때 그때 항등함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식으로 바꾸면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식 뭐가 있죠? y는 x라는 식이 대표적입니다만 아까 내가 얘기했던 x세제곱이라는 것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것만이 아니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자 1대1 함수 중에 1대1 대응 안에 항등함수가 들어있었어요. 그럼 이것 말고요. 이번엔 반대 개념으로. 아까 소개팅 얘기했죠. 겁나 완전 진짜 정말 세상 모든 이상형을 다 이렇게 딱 누가 봐도 이상형인 사람이 하나가 딱 있어.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고를 거 아니야. 그죠? 나도 얘도 옆에 있는 애도 모두가 다 하나를 고르는 그걸 뭐라고 해야 상수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상수라는 게 숫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함수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그 함수 값이 모두 다 하나에 수렴할 때, 하나로 갈 때. 즉, x1이 x2랑 다르더라도 fx1과 fx2가 같으면 이거는 상수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x축과 평행하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래프로서 생각을 한다면 뭐 예를 들어 이런 애들 이게 상수함수가 되겠죠.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책에서 한번 볼게요. 제가 이번에 책에 있는 내용에 최대한 안 겹치게 쓰려고 했는데 자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라고요?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하여 두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도 다른 거를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1대1 대응은 뭐다? 요 조건이 들어간다.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다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를 이제 1대1 대응이라 한다. 그럼 세 번째 항등함수는 뭐다?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이 되는 거. 그죠? 1대1 대응 안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네요. 어쨌든 네, 항등함수가 된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상수함수는 뭐냐? 항상 일정한 값으로 가는 걸 상수함수라고 한다. 참고 그래프에서 함수와 1대1 대응을 판별하는 방법. 이번엔 1대1 대응인 걸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1대1 대응인 건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세로로 그어보면 돼요. 가로로 그어보면 돼요. 아까 세로로 그었을 때 함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고 했죠. 그죠? 그럼 이번엔 세로로 그었을 때 겹치는 게 있으면 함수다 아니다를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 나와 있죠. 참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을 때 교점이 오직 하나이면 함수고요.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오직 하나면 1대1 대응이 됩니다. 왜 그래프상으로는 1대1 함수가 없고 1대1 대응이라고만 할까요? 진짜 정말 숫자를 정의하는 게 좀 그지같이 정의해서 그런데요. 이런 거 있잖아. 함수 하나 1차 함수로 한번 생각해 볼게. 근데 그 1차 함수 중에서도 y는 2x-2를 한번 볼게. 이거 1대1 함수 맞죠? 그럼 두 번째로 물어볼게요. 이거 1대1 대응이냐? 실수 전체로 생각하면 1대1 대응이냐?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오고 이 사이사이에 있는 값이 얘가 1만큼 차이 날 때 얘는 2만큼 차이 나서 빈 공간이 생길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 빈 공간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이거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니? 1대1 대응이야. 왜? 왜 간격이 2배 차이 나게 되는데 이거 왜 1대1 대응이에요? 그게 실수의 정의래요. 실수의 정의 자체가 정의 중에서 실수의 범위, 실수의 값들을 정의할 때 항상 그 둘 사이에는 무언가 어떠한 값이 존재한다 라는 게 무한히 반복할 수 있는, 두 실수 사이에는 실수가 존재한다 라는 그 정의를 이용하면 비어있는 틈 사이에 있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고, 그 간격이 2배 차이 나니까 없을 것 같은데요,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면 중간에 비어있는 하나가 있지 않아요? 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애가 하나 생기고 그럼 그 사이에 또 B니까 또 하나가 생기고 그거에 해당하는 또 다른 값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무한히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대응하는 순서상이 모두 다 실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실수 전체 범위와 실수 전체 범위가 성립한대요. 이게 실수의 정의래요. 그래서 이런 거 기울기가 다르더라도 얘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기울기가 같은 거, y는 x인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딨냐? 항등함수. y는 x인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다르더라도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라 1대1 대응이라고요. 빈틈없이 메울 수 있대요. 그렇대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기억한 상태로
서로 같은 함수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집합, 종칠때 됐는데. 자,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하여 x에서 r로의 함수가 다음 보기와 같을 때 서로 같은 건. 이거는 치역이 같아야 돼요. 함수 값이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순서대로 마이너스 1, 0, 1을 마이너스 1, 0, 1을 순서대로 한번 대입해 봅시다.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죠. 0, 0. 맞아요. 네가 맞아요.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그죠? 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그러면 함수값이 서로 같으니까 이건 서로 같은 함수가 맞죠? 두 번째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인데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같은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함수값이 다른 게 하나가 나왔어요. 다음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10에 2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맞네요. 0 집어넣으면 3분의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맞네요. 1 집어넣으면 4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맞네요. 그러면 얘도 함수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서로 같은 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식이 다른 건 아무 의미 없다고요. 단지 이 함수 그 정의역에서부터 치역이 같은 방향으로 도착하는 그게 서로 같은 함수다를 정의하는 거라고요. 됐죠? 자, 6번으로 넘어갈게요. 함수 방정식. 정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사실 이런 함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되게 패턴화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하면 이게 뭐 예를 들어 곱인지 합인지 아니면 심지어 니네들이 나중에 배우는 지수함수인지 아니면 로그함수인지 아니면 뭐 이런 뭐 것들인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패턴은 너무 나중에 이제 알려드리고요. 일단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써볼까요? 함수값 하나 더 찾을 수 있는 거 있어요. 뭐게? 하고 싶게요. 이거 하고 싶게요. 뭘 대입하면 되게? 0 집어넣어봐요. x랑 y에 둘 다 0을요. 그러면 f0 빼기 f0 은 f0 더하기 0. 즉 함수값 0은 0이에요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뭐를요? f2는 어때요? f2 대신에 1 더하기 1로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f 1 더하기 1에서 빼기 f1은 f1 더하기 1이라는 값이 나오고 그러면 f2라는 값은 빼기 1은 1 더하기 1이 되니까 f2는 얼마? 3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 더 하면 F3이라는 거 대신에
2 더하기 1로 놓으면 2 더하기 2로 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아니면은 F4로 바로 가도 되겠다. 그죠? 이렇게 가면 바로 가도 되겠다. 그럼 식 어떻게 되니? F2 더하기 2라는 값에서 F2를 뺀 값이 F2 더하기 4가 된다. 가 될 거고. 그러면서 F4라는 값에 빼기 3은 3 더하기 4가 된다. F4의 값은 10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뭐 혹시나 해서 이거 한 번만 빠르게 해보신다면 F3이라는 값은 에서 F2를 뺀 값이 F1에서 더하기 3이다. 그래서 F3이라는 값은 7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뭐 F3 더하기 1로 본다면 F4에서 빼기 7은 1이니까 1 더하기 3. 왜 11 나오냐? 나 뭐 계산 잘못했니? 어디가 틀렸니? 왜 값이 달라졌니? 왜 값이 달라질까? 2 더하기 1이잖아. 2 더하기 1인데 왜 3이야? 2지. 2가 아니라 6이잖아. 그럼 여기 6이잖아. 10 맞죠? 그죠? 둘 다 10 나오는 거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다음 중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전체로의 1대1 함수는 몇 번일까요? 일단은 1번과 2번은 꺾여요. 그죠? 1번의 그래프 개형을 대략적으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돼서요. 두 개가 만나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안 되고요. 여기도 꺾이기 때문에 보면은 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요. 이거는 정의 자체가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에서부터 정의되는 정의역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라는 걸 만족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x는 1이 아니다 라는 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답은 몇 번? 5번이 가능하겠죠. 그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1대1 대응인 거 딱 보면 답이 딱 나오는데 뭘예요? 2번이죠. 1번은 상수함수, 얘는 그냥 함수, 여기도 그냥 꺾이는 부분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꺾이는 건 가능해요. 이건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가로선을 연결했을 때 어쨌든 하나랑만 만나면은 이건 1대1 대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2번이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정의역이 A보다 큰 구간에서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는 결국엔 뭐가 없다는 얘기냐면 이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 중에서 어떤 값 A가 어디일지는 몰라. 근데 꺾여 올라가는 부분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선? 이
대칭축 x는 1 보다는 무조건 a가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중복되는 함수값 그죠? 같은 함수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 a의 최소값은 얼마? 1번 1까지는 가능하겠죠. 그거보다 작은 건 불가능합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네, 항상 증거거나. 그러니까 이걸 중요하시면 돼요. 증가하다 감소하거나 감소하다 증가한다 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이건 1대1 대응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자연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는 F는 항등함수, G는 상수함수입니다. 항등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F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G는 상수함수다 라고 했으니까 항상 같은 값을 가져야 하고 그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G에 무슨 값을 대입하더라도 3이 나온다는 게 상수함수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면 F5는 얼마? 5. G5는 얼마? 3. 뭘 대입하더라도 같은 값을 나오는 게 상수함수다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5 더하기 3 8이라는 답을 구하실 수 있답니다. 요까지 해서 아까 4번까지 했었죠? 5번부터 10번까지 유형 1번들 한번 싹 정리해 주세요. 자, 합성함수라는 건 뭐예요? 합성을 한다. 어떤 걸 합성한다? 함수를 합성하는데요. 그 함수 합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따지자면 x라는 어떠한 함수, 어떠한 집합에 대해서 x를 y라는 함수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f라고 할 때 얘를 다시 z라는 함수로 대응하는 애를 g라고 한다면 이 과정을 연속적으로 f를 거쳐서 g로 바로 가는 결국엔 뭘 만드는 x라는 거에서 출발해서 z로 바로 가는 이렇게 대응하는 애를 합성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합성함수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거부터?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부터 앞에 씁니다. 즉 G를 먼저 해고 F라고 써요. F를 먼저 계산하고 G를 나중에 계산하니까 F 합성 이게 G 뭐 서클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나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보통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서클? 네. 읽지는 않아요. 그냥 뭐 합성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니들 마음대로 얘기하셔도 돼요. 네, 발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F합성 G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나는 이제 F.G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점 아니면은 이제 어떤 거는 서클이라고 동그라미로서 이제 서클로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니들 마음대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F 서클 G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니라 G 서클 F가 된다고요. 왜요?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뭐랑 똑같으니까. 뭐랑 똑같으니까. fx 여기에 들어간 어떠한 x에 대한 치역이 fx라면
그죠? 이 L을 다시 G라는 함수에 대응시킨 거기 때문에 GFX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써드리자면 이 함수, 합성함수는 X에서 Z로 가는 합성함수는 뭐가 돼요? G의 F의 X가 되죠. 이거를 합성함수로 표현한다면 FG 순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FG, HI, JK 뭐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계속적으로 합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앞에 갖다가 붙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합성함수의 특징 여러 가지들 뒤에 문제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제일 처음에 G를 합성하고 F를 하는 거랑 F에다 G를 합성시키는 거랑 G에다 F를 합성시키는 건 서로 같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fx라는 애가 x제곱이라는 애가 있을 거고 gx라는 애가 x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f에 g를 대응시키는 요거는 gfx는 뭐예요? g의 x제곱이죠? x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fgx라고 하는 거는 뭐가 돼 있는 거예요? f의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이 값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니까 서로 같은 값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이거 교환 법칙이에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결합 법칙은 항상 우리 덧셈 그 연산 법칙은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되는 걸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집합에서도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되는 걸 확인해 봤고요. 덧셈에서도 확인해 봤고 곱셈에서도 확인해 봤고 합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즉 F, G, H 라고 되어 있는 얘를 앞에 걸 먼저 계산하는 거랑 뒤에 걸 먼저 계산하는 거랑 서로 어떤 값이 나올까요? 이거는 성립합니다. 즉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음 뭐 굳이 한 가지 더 보자면 이 세 번째 조건이요. 항상 맞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F라는 세 번째 조건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F에다가 I를 곱하는 연사 합성하는 거나 I에다가 F를 합성하는 거나 똑같이 F다 라고 했는데 이게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이건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이게 항상 맞는 게 아니라고 했냐면 헤이 돌아와 어떻게 했냐면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의 함수를 정의하고 I라는 함수가 Y에서 X라는 함수로 정의할 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두 번째 나오는 함수는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x에서 x로 정의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당연히 x의 집합도 맞고 당연히 y의 집합도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이 다 1대1 대응 혹은 뭐 그 함수의 실수 전체로서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맞는 말인데 f라는 함수를 x에서 y로 보내는 함수라고 하고 이 i라고 하는 게 보통 뭐냐면 항등함수거든요. i는 항등함수를 말해요. 그 항등함수를 x로 다시 보내는 거다라고 했을 때 fx가 x에서 x로의 함수냐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는 막 어떤 이것도 어디서 나오는 꼬투리 잡는 거냐면 그 대학교 과정 또는 정석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맞는 말이고요. 고등학교 과정,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는 그냥 요거 맞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 더 파고들면은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외우시면 돼요. 네.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정신 못 차리네 진짜. 야, 헤드뱅잉 그만해. 내 목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락 스피릿을 느끼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마세요 좀. 미쳐버리겠네 그냥. 그러면 그 조건들을 이용해서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11번부터 쭉 진행할 건데요. 23번까지 합성함수와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유, 진짜 정신 좀 차려라. 세수를 하고 오든가 이 사람아. x에서 y로의 함수 11번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함수라는 거의 정의가 뭐라고? 출발만 한 곳에서 하면 된다고. 즉 A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3개. B도 몇 개? 3개. C도 몇 개? 3개. 즉 X에서 함수의 개수 P라는 값은 뭐가 된다고? 3개를 선택할 수 있는 27가지가 함수의 개수가 나온다고요. 1대1 대응의 개수는 그럼 몇 개예요? 6개. 얘가 Q라는 값은 자 A가 선택한 걸 B는 선택하지 못해. C도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6개가 나오게 될 거고요. 상수 함수의 개수는 그러면 몇 개예요? 3개밖에 없죠. 그래서 P 더하기 Q 더하기 R의 값은 얼마? 36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됐죠?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두 집합의 1대1 대응 중에서 1은 A로 가고 2는 C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1은 이미 출발했어요. 어디로 출발했어요? A로 출발했어요. A에 도착했어요. 2는 어디에 도착했어요? C에 도착했어요. 자, 그럼 3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4가 선택할 수 있는 거, 5가 선택할 수 있는 거 1개. 총 함수의 개수 6개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자, 뭐부터 해야 되나요? 지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라는 이 값이 제곱을 하냐 세제곱을 하냐가 x라는 그 값이 유리수냐 무리수냐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그리고 두 번째 유리수냐 무리수냐에 따라서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요? g라는 거에 f 합성 파이 더하기 2 이거 계산을 하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값이 유리수냐 무리수냐 라는 것만 확인해서 유리수가 되면 1, 무리수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엔 이 값을 계산할 필요 없이 유리수냐 무리수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파이 플러스 2라는 값은 x에다가 파이 플러스 2를 대입한 이 값은 유리수야 무리수야? 애초에 파이 플러스 2라는 값이 무리수잖아. 그치? 무리수기 때문에 세제곱을 하게 될 거고 세제곱을 하더라도 얘는 무리수가 되겠죠. 즉 g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굳이 값을 계산하지 않아도 조건에만 맞춰서 값을 보시면 된다라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됐죠? 됐을까요? (14번) 1대1 대응이래요. 자, 문제가 뭐래요? 둘 다 1대1 대응이라고 했나요? 그죠? 1대1 대응인 함수와 함수 근데 이게 말이 좀 되게 좀 별로다. 이게 말이 되게 약간 중의적인 표현 같지 않아요? F만 1대1 대응일까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1대1 대응인 함수와 함수라고 생각하면 두 개 다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요. 문제가 별론데? 다음과 같이 1은 A, C는 6 2에다가 G를 합성하면 4로 간대요. F2라는 값이 결론적으로 4로 간대요. F라는 값은 1대1 대응이어야 하고요. 2라는 값은 출발을 할 수가 여기 만약에 2라는 값에서 A로 도착하는 순간 얘는 1대1 대응이 되지 않아요. 두 번째, 2에서 C로 도착하는 순간 C는 자연스럽게 6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얘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응하는 화살표를 꺾이겠다. 정해주신다면 2라는 값은 B로 가고요. 부러지겠어요. 뚝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무서워요. 되게 여기서 보면 되게 무섭게 지금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얘가 4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라는 값은 어디로 갈 수 있냐? 3이 갈 수 있는 길은 뭐야?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C로밖에 못 가죠.
그죠? 그죠? 왜? 결국엔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결국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출발하는 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는 있어. 근데 얘 자체가 1대1 대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겹치면 안 돼. 그래서 3이라는 값은 C로 고정이야. 그리고 C는 이미 총을 쐈어. 6으로. 가능한 건 뭐밖에 없어요. 그래서 F3이 값이 될 수 있는 거. 1대1 대응이라며. 뭐밖에 없어요? C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네요. 야이씨. 얘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제가 지금 녹화 중이라서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그냥 아주 그냥 속이 그냥 좀 이따 녹화 끊고 보자 이씨. 한 번만 해봐요. 그냥 함수 한 개짜리. 한 개짜리는 얼마야? 이게 F1이에요. 그럼 F2라는 건요? F 합성 F란 얘기죠. 그죠? 그럼 이거 얼마 나와요? 플러스 2가 돼요. 다시 F에 X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 값은 X 플러스 1에다가 1을 더해준 X 플러스 2가 된다고요. 그죠? 완전 자세하게 써드렸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겠죠. 반복해서 얘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F의 2001은 뭐예요? 1 더하기 200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에 있는 2001이 되겠죠. 네. 진짜 화도 안 나. 씨. 너무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화도 안 나 진짜. 아 그만해. 그만 좀 해. 자, 네 15번까지 한번 다시 문제 풀게요. 아야. 자, 16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2x 플러스 1에 대하여 f서클 fx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여라. 자, 어떻게 계산을 하면 좋을까요? 반대로 구하셔도 되고요. x가 마이너스 1이래요.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냥 고지고 정석대로 풀어보고 여러분들은 역함수를 배웠으니까 거꾸로 한 번 더 가볼게요. 역함수 뒤에 나오지만 자 그냥 먼저 x의 값을 a라고 가정하면 이 첫 번째 x를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 값을 합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얘를 다시 한번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4a 플러스 3이라는 값이 될 거고요. 그걸 또 대입하면은 얼마가 돼요? 8a
더하기 7,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에서부터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합성해 가면서 계산한 결과고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F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돼요? A는 마이너스 1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괄호 F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A가 돼요? 아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그럼 세 번째 F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B가 돼요? 얘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식이 무슨 뜻이냐면 F의 A라는 게 F의 FB 라는 거고, 이 말이 F의 FC 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 전체가 A인 거고, 그죠? A가 FB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역함수로서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그 역함수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답은 어쨌든 마이너스 1이라는 답 구하실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7번 보도록 하죠. 합성함수를 이용하여 미정계수 구하기. 그대로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F서클 G, 2가 2고요. 두 번째 G서클 F, 2도 2랍니다. 대입해볼까요? G가 얼만데요? 2B-A예요. 얘를 F에 대입하면 2가 나온대요. 얼마예요? 2AB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 이 값이 2래요. 그죠? 두 번째 G에 2A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이 값이 2래요. 그대로 다시 한번 대입하시면 얼마예요? 2AB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 이 값이 2래요. 이 둘의 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죠. 자, 2AB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 이 값이 2랍니다. 식 어떻게 바꿀까요? 뭐 해요? 빼요. 뺄까요? 빼보죠. 빼는 거 어때요? 빼시죠. 뺄게요. 빼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이죠. 인수분해 되지?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니까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자, 첫 번째 A는 B다. 아니면 A는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다 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두 상수, 어머나? 이거 아니네요. A 더하기 B가 1이네요. 얘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 서로 다른 두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생략하시면 두 상수의 합은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라고 바로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합성함수의 식을 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식 자체가
f에 x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가 x제곱 플러스 x가 나온다는 건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그래서 얘는 뭘까라는 식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A가 2인 값을 구해서 뭐 양변에 대입한다라고 놓고 그럼 일단 첫 번째 만약에 F2 값을 구한다면 X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값이 2가 되는 걸 확인해서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2구나 라는 걸 확인해서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간단한 풀이죠. 그래서 F2는 1 더하기 1이라 2가 나와요 라고 할 수 있고요. 아예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X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값을 치환하면 바꿔준다면 이 식은 뭐 1 더하기 X분의 1이 T니까 T-1 분의 1 얘가 X가 되겠네요. 그죠? 그죠? 맞죠? T-1 하고 역수로 넘겼어요. 그러면 이 FT라는 식은 뭐가 되냐면 T-1의 제곱분의 1 더하기 T-1 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같은 값을 구할 수 있겠죠. X 대신에 X T-1 분의 1을 대입한 거니까 따지자면 이게 맞겠네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고요. 이게 두 번째 풀이 방법입니다. 어떤 게 당연히 위에 있는 게 좀 더 쉬워 보이지만 원칙적 원론으로 따지면 이게 풀이 방법이고요. 이걸 약간 약식으로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풀이 과정 자체가 나와 있죠. 탑 솔루션 보시면 A가 B일 때 어떻게 구하는지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풀어도 돼요. 위에 있는 걸로 푼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니까 그거는 알아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정아, 네 엉덩이 뒤에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못 주워줘서 안달이야. 왜 이렇게 우리 애들 착하냐? 차. 어떻게 바꿀까요?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할 거냐면 F 다트 F 서클 H X 라는 애가 G X라는 얘기는 이 HX란을 그냥 그대로 식에다 대입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HX 플러스 2라는 식이 나올 거고요. 그죠? FX 대신에 H 들어갔으니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래요. 이때 HK는 4가 되는 상수 K값의 합은 마이너스 식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뭘 구할 수 있어요? HX라는 값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찾았네요? 그죠? 이걸 이용해서 상수 K값의 합을 구하여라. HK라는 값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더하기 4인데 이 값이 4가 되는 애는 뭐랑 뭐예요? 0하고 1이죠. 두 분의 합은 1이 되겠네요. 진짜 단순하게. 그죠? 주어진 거에 따라서 어떻게 바꾸시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요 다음 경우는 어떨까? 이거 19-1번은 앞에 거랑 똑같은 것 같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19-2번은 어떻게 해야 돼? g에다가 g라는 식 자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3분의 2x 플러스 1이라는 이 식 자체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된다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이때 G3의 값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우리 아까 했던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이용하면 되죠. 뭘 구하거나 3분의 2x 플러스 1이라는 값이 3인 걸 구하거나 아니면 3분의 2x 플러스 1이라는 애를 t로 치환해서 t라는 값을 대입하거나 t로 정리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x가 뭔지 구해서 대입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문제랍니다. 네, 나머지는 한번 해보시고요. fx에서 x로의 함수가 다음 그림과 같고요. 여기다 이제 g를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더 연결할게요. g라고. 왜? 어쨌든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가 있을 때 F합성, F서클 G나 G서클 F나 둘 다 같은 값을 가진대요. F서클 G, 여기가 F서클 G가, 여기가 F서클 G가, 여기가 F서클 G가 되죠. 얘랑 값이 서로 같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G1이 3, G1은 3으로 간대요. 그러면 이제 하나를 구할 수 있어요. 뭘 구할 수 있어요? F서클 G1이라는 값이 4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G서클 F1도 4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두 개가 서로 같은 함수니까. 그죠? 그러면 F1이 얼마니까? 2니까 G2가 얼마로 가야 돼요? 4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G2가 4로 가야 된다고요. 자, G2가 얼마로 가야 된다고요? 4로 가야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찾아요. 1은 3으로 가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F 서클 G에 이번엔 2 대입하면 이 값은 어디로 가요? F4라서 5로 가죠. 그러면 G 서클 F2도 얼마로 가야 돼요? G에 얼만데? 3인데 얘가 5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씩 찾으시면 돼요. 그럼 3은 어디로? 3은 5로. 3은 5로.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또 다음 거 구할 수 있고요. 그죠? F 서클 G 3이 5로 가니까 5는 1로 가니까 1이고요. 그럼 G 서클 F 3도 1이어야 되니까 F3이 얼마야? 4로 가네요. 4가 1로 간다. 4가 1로 간다. 4가 1로 간다. 그럼 남은 거 5로 간다.
5는 얼마로 간다? 5는 2로 간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조건 확인해서 풀어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앞뒤로 붙여주고 푸시면 대응으로 푸시는 게 그나마 좀 간단하게 푸실 수 있답니다. 됐죠? 그래서 앞뒤로 갖다가 붙이시면 좀 더 한눈에 보기 편하게 빠르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20-1번은 그럼 어떻게 보면 돼? 그냥 둘 다 합성해보면 돼요. 직접 합성했을 때 그 두 개 식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를 구하시면 되겠죠. (21번이에요) 결국엔 이거는 뭐예요? F 합성 F 합성 F 합성 F 1 인데요. F1 이 함수에다 1 대입한 값은 얼마가 돼요? 1 대입하면 얼마 돼요? A 나오죠.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진짜 직접 풀어드리자면 이렇게 될 거고요. 또 A 대입하면 얼마 돼요? A 대입하면 B라는 답 구할 수 있죠. 그럼 FB는 또 얼마예요? 여기 B를 대입하면 또 얼마예요? C가 되겠죠. 그럼 FC는 얼마예요? D가 되겠죠. D라는 값 구할 수 있는데요. 이걸 직관적으로, 이걸 좀 더 빠르게 그림 안에서만, 그래프 안에서만 풀려면 이런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 대입하고 1 대입했으니까 A 한 번, 그리고 다시 내려와요. 그 다음 두 번째, 다음 내려와요. 세 번째, 그 다음 내려와요. 네 번째.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바로 그림을 보자마자 구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딨냐? 그래서 여기 2 같은 것도 대입하시면 2를 집어넣으면 얼마고? 1이고 그러면 그 1이 여기 있고 1을 집어넣으면 얼마고? 0이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아까 기준이 되는 그 그래프 어디냐? 요거 있잖아요. y는 x라는 그 선 자체가 왜 있는 거야? a인 애가 여기가 A가 될 테니까 여기가 B가 될 테니까 그 같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그걸 점선을 따라가서 이렇게 빠르게 구할 수도 있답니다. 됐죠? 다음 22번 합성함수의 그래프 식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범위를 나누어서 써보시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으로서 얘기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식으로서 표현하자면 어떻게 돼요? fx라는 애는 x의 범위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y는 뭐가 되고? x-1이 될 거고 0 넣었을 때 1이니까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죠?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이라는 값을 가지잖아요. 그죠? 이때 y는 f 합성 g x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식은 뭐가 돼요? f의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돼요. x 플러스 1이라는 거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니까
이거의 범위는 x가 어떻게 될 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다음 얘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1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어머나 1이래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1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그럼 그래프 모양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어디야? 원점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0 1 넣었을 때 0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답 몇 번이니? 제가 좀 틀렸네요. 그래서 x 플러스 1이니까 아마 답은 x 플러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한 거니까 x 플러스 2가 되려나요? 그죠? 플러스 2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정된 값이니까 답은 아마 5번인가요? 꺾이는 점을 기준으로 함수식을 나누어 생각한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꺾인 점을 기준으로 함수식을 나누어 생각한다. 그 다음 두 번째, gx라는 식은 따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5번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거슬리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풀까요? 합성을 두 번 했더니 3이 나온대요. 그럼 합성을 하기 전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야지만 3이 나오나요? 즉, ft가 3이 되는 t는 뭐가 있나요?